제목 경찰 100억 투자금 손실 혐의 암호화폐 채굴업체 압수수색. 100억 원대 투자금 손실을 낸 혐의로 서울의 한 암호화폐 채굴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코인 채굴업체의 이사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해부터 투자금을 모아 특정 코인을 대신 채굴한 뒤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나 돌연 코인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올해 초 서울구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사건을 이첩받은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내 이사의 서울 사무실 2곳과 서울, 부산, 대구에 있는 채굴장 3곳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00여 명, 피해 금액은 100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업체 대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제목 바이낸스 CEO 블룸버그 홍콩 파트너 고소. 티타늄 CEO 증권 사기 인정 소식도. 최근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업들이 미등록 증권 판매회에도 각종 이유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26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바이낸스 CEO 자오창펑은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의 홍콩 파트너인 모던 미디어 CL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자오창펑은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가 지난 6월 23일 자신을 크립토 최고 갑부 주위를 견딜 수 있을까? 라는 내용을 올린 건 물론 홍콩의 모던 미디어 CL이 자신을 폰지 사기에 비교하는 내용의 헤드라인을 게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고소했다. 자오창펑은 바이낸스를 스케치, 쓰레기 코인 카지노 등으로 표현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앞서 바이낸스는 포브스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2021년 소송을 취하했다. 또 이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블록체인 인프라 서비스 티타늄 CEO 마이클 스톨러리는 증권 사기 관련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미국 및 해외 투자자로부터 2,100만 달러 규모의 사기 프로젝트 ICO를 진행한 혐의와 고객 자금 중 일부를 신용카드 결제 및 하와이 별장 매입에 사용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증권 사기 혐의로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고 기일은 11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2018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티타늄 창시자 마이클 스톨러리를 수백만 달러가 연루된 ICO 관련 사기 혐의로 현지 법무당국에 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상장과 관련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사는 세크가 지난주 코인베이스의 전 매니저 등을 내부거래 혐의로 기소하기 전에 시작됐다. 세크와 코인베이스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평은 피했다고 설명했다. 세크는 지난주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7개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제목 토르체인 아발란체 대시 헤이븐 모네로 네트워크 연동 지원 예정해. 토르체인, 아발란체, 대시, 헤이븐, 모네로 네트워크 연동 지원, 예정 크로스체인 유동성 프로토콜 토르체인이 26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향후 아발란체, 대시, 헤이븐, 모네로 네트워크의 연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토르체인 측은 지난 13일 코스모스 네트워크 통합을 완료했으며 아발란체 연동을 테스트하기 위해 현재 스테이지넷에 코드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르체인은 메인넷 출시 목표를 달성했으며 다음 성장 단계를 향해 가고 있다. 성장 단계에서는 풀뎁스와 거래량 확보를 우선시하며 보다 좁은 슬리피지, 지속 가능한 유동성 풀을 개발 중이라 설명했다. 치아, 보안 취약 해결 위해 자산 토큰 캣캣으로 업그레이드 블록체인 및 스마트 트랜잭션 플랫폼 치아 네트워크가 보안 취약점 문제 해결을 위해 자산 토큰을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치아 자산 토큰 캔을 새로운 토큰임 캣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설명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치아는 UTC 기준 7월 26일 17시 블록 높이 231만 1760부근에서 개수월을 중단, 캣2를 발행 및 지원할 예정이다. 플랫폼 측은 취약점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작업이 XCH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카르다노, 새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추진 카르다노 설립자 찰스 호스킨스는 처음으로 타입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만을 사용한 언티프트 블루투스 코어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이는 개발자가 곧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 카르다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카르다노 블록체인은 그간 비교적 마이너한 하스켈 언어를 사용해왔다. 카르다노가 하스켈 언어를 포기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의 슈퍼셋인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다. 슈프트, 알케미페이 법정화폐 암호화폐 환전 결제 플러그인 통합 법정화폐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 알케미페이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크로스체인 결제 네트워크 슈프트 블록체인이 알케미페이에 법정화폐 암호화폐 환전 결제 플러그인을 통합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법정화폐를 통해 슈프트 앱에서 암호화폐를 거래 및 전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슈프트 블록체인의 직업 앱은 그룹 투자, 마이닝풀, 소셜미디어, NFT 마켓 등 기능과 400여 종의 암호화폐 및 주요 퍼블릭 체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제목 블록체인 최초 전략 투원 게임 아케이드 킹덤 베타 화이트리스트 진행. 게임 스튜디오 다워크쉘드의 아케이드 킹덤 이 크립토 메타버스 블록체인 생태계 간의 대규모 네트워크를 연결하며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크립토 시장에서의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블록체인 전략 기반 게임 아케이드 킹덤은 다워크쉘드 게임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첫 번째 게임이다. 이후 출시될 다워크쉘드 P2E 계열 게임들과 아케이드 킹덤의 생태계 봉합 또한 가능할 예정이다. 아케이드 킹덤은 P2E 수익 모델을 유지하기 위한 토크노믹스와 잘 통합된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크로스 생태계를 통해 유저들이 시스템 안에서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아케이드 킹덤의 게이머들은 아카디안이라고 불리며 전투에 투입할 병사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플랫폼의 다양한 자산을 쟁취하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올인원 플랫폼 아케이드 킹덤의 토큰 달러의 HK를 보유하고 NFT 무기와 파워를 강화한다. 또한 게임 내 아이템과 캐릭터는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NFT로 거래가 가능하다. 아케이드 킹덤은 공식 채널을 통해 블록체인 보안 감사업체 코인설트에 의뢰한 토큰 보안 감사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략 투원 게임 아케이드 킹덤은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게임 베타 화이트리스트 등록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에게 총 $5,000 상당의 리워드가 준비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케이드 킹덤 공식 채널을 통해 공지받을 수 있다. 제목 NFT 최초 프라이빗 세일 도전 프렌즈 프롬 투브 퍼블릭 세일 진행 예정. NFT 최초로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한 프렌즈 프롬 튜브가 9월 말경 퍼블릭 세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FFT는 NFT 최초로 프라이빗 세일에 도전하여 한 차례 주목받은 바 있다. 현재 오픈시에서 2.59ETH에 거래되고 있으며 NFT를 전량 판매할 경우 다음 계획으로 치약이나 마요네즈 같은 튜브 제품을 제작할 예정이다. 업체 측은 토큰 발행에 대한 포부 또한 밝혔다. FFT팀은 우리 NFT 컨셉은 튜브에서 짜여져 나온 친구들이다. 튜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한 아트이며 NFT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NFT 시장에 LG,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 신세계, 롯데 등의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NFT 시장의 밝은 전망을 점쳤다. 제목 동국대학교 17기 핀테크 블록체인 융합산업 최공회자 과정 개강. 동국대학교가 제17기 핀테크 블록체인 융합산업 최고위자 과정을 개강한다고 26일 밝혔다. 핀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성공 전략과 블록체인 산업의 심도 있는 정보 함양, 글로벌 핀테크 성공 사례에 대한 실증 이해가 목표다. 동국대학교 제17기 핀테크 블록체인 융합산업 최고위자 교육 과정은 그간 발전하고 있는 핀테크 패러다임을 종합한 내용과 더불어 최근 전 산업군에 확산되는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 등의 내용을 담았다. 디지털 전환, 블록체인, 가상자산, 마이데이터 및 금융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SK, 삼성 SDS, 한국산업융합학회 등과의 협업으로 교육한다. 명예원우 및 강사로 참여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언론매체, 핀테크 연구기관 등 스마트 금융 분야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국내 최초로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개설된 핀테크 블록체인 석박사 통합과정에 우선 입학 특전이 주어진다. 동국대학교 제17기 핀테크 블록체인 융합산업 최고위자 교육과정은 지난 2016년 11월
국내 금융산업을 선도하는 은행,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로펌 및 유망 핀테크 기업,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기업 약 420여 명의 최고 경영자로 구성된 동국대학교 핀테크 산업 최고 및 과정 총동문회와 연계 운영된다. 한편 원우들은 총동문회가 격언로 주최하는 동문간 동국대학교 핀테크 스마트 금융 포럼에 참여해 기술 이전, 협업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원스톱 사업 투어이는 물론 전문 인력 간 심층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제목 노무라 올해 한 성장률 전망치 1.7%로 하향, 3분기 침체 시작. 노무라 증권은 우리나라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을 기존 1.9%에서 1.7%로 하향했다. 노무라 증권은 26일 발간한 한국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분기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7%로 우리 전망치보다 낮았다며 이를 반영해 연간 경제 성장률을 1.9%에서 1.7%로 하향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의 가능성과 소비 둔화로 경기 침체가 이번 분기에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무라 증권은 높은 금융 부담과 경기 침체 여파로 경제가 이번 3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낮은 소득 증가율과 긴축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소비 지출이 2분기 일시적인 증가 이후 억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무라 증권은 연말 기준금리 수준은 기존 전망치인 연 2.5%를 유지했다. 노무라 증권은 한국은행이 지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당분간 25bp씩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8월 인상 이후 성장 전망이 급격히 악화하는 것을 보며 인플레이션 중심의 통화정책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 성장이 지속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3분기 말 혹은 4분기 초 정점에 도달하면 더는 긴축을 지지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며 8월 회의에서 금리를 올린 후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종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금통위 정례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연말 2.75에서 3.00% 수준의 금리 예상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제목 외신 미세크 미등록 증권 매매 허용 혐의로 코인베이스 조사 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게 한 혐의로 증권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코인베이스가 증권으로 등록했어야 했던 디지털 자산을 투자자들이 부적절하게 거래하도록 허용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세크가 코인베이스의 전 관리자와 그 동생, 지인 등 3명을 증권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보다 먼저 진행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도 지난 21일 이들을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예정인 가상화폐 25종을 상장 직전에 서들여 모두 15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세크는 이들이 거래한 가상화폐 중 9개는 증권이라고 판단했다. 특정 자산이 증권일 경우 이를 세크에 등록해야만 거래할 수 있다. 미등록 증권 판매는 미국에서 불법이다. 미국 증권법에선 일명 하우이 테스트라고 해서 공동의 사업이 있고 이 사업에 금전이 투자되고 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해당 수익이 발기인 또는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올 경우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세크는 상당수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가상화폐 업계는 세크의 이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세크가 증권으로 판단한 가상화폐 9개 중 7개는 코인베이스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자사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코인베이스는 증권을 상장하지 않는다라고 항변했다. 코인베이스의 폴 크레이월 최고법률 책임자는 미 법무부가 세크와 같은 사실을 검토한 뒤 증권 사기가 아닌 전신 사기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코인베이스가 특정 가상화폐를 상장하기 전 해당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규정 준수와 정보보안 측면도 고려한다고 말했다. 제목 빅썸 최대 주주 비덴트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FTX와 접촉 사실.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출처
비덴트 코일리더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가 해외 대형 거래소 FTX의 빗썸 인수 추진설에 대해 관련 협의를 한 사실이 있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비덴트는 26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빗썸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한 조회 공시에서 FTX 측과 빗썸 코리아 및 빗썸 홀딩스 출자증권의 처분을 위한 접촉과 관련 협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는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시점에서 내각 조건이나 일정 등 정해진 것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매각 또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인수 또는 공동경영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검토 중이라면서 1개월 이내 또는 추후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에 제공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FTX가 빗썸을 사들이기 위해 진전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양사는 몇 달 동안 인수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제목 3세대 대표 암호화폐 트론 vs 이오스 트렌드. 출처 이오스 3세대 대표 암호화폐 트론이 지난 일주일 사이에 하락세를 기록하며 시총 15위로 밀려났다. 반면 또 다른 3세대 암호화폐인 이오스는 최근 상승 흐름을 기록했다. 트론과 이오스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썬트렌드와 함께 확인해보자. 출처 썬트렌드 트론 vs 이오스. 언급량 추이는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일주일간 트론은 585회, 이오스는 249회 언급됐다. 지난 일주일 중 이오스의 언급량이 급격히 증가한 7월 24일, 이오스 네트워크 재단이 이오스 노드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 및 테스트 툴인 듄 1.0RC1 버전 출시 소식이 알려졌다.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트론 vs 이오스. 이미지와 주요 감성어는 트론의 이미지는 긍정 58%, 부정 11%, 중립 31%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기대되다, 좋다, 유용하다, 감동적, 다양한 정보, 흥행, 무료, 당첨, 많은 관심, 반짝반짝, 사랑하다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섬뜩하다와 마음에 들지 않다가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달다와 늦다가 있다. 이오스의 이미지는 긍정 73%, 부정 19%, 중립 8%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놀라운 성과와 화사하다, 높은 수준, 편안하다, 최고, 서비스 제공하다, 신상, 도움, 만족스럽다, 잘 어울리다 등이 있으며 부정적인 표현은 시리다 단 하나이다. 중립적인 표현은 없다. 트론, 이오스 관련 준요 이슈 7월 26일 트론다운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트론 그랜드 해커톤 2021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다. 5월 16일 차로 시작된 이번 해커톤에는 총 1829개 팀이 참여했다. 서브미션 피리어드 4 시즌 2 오브 더 트론 그랜드 해커톤 2022 is officially over thanks to the 1829 teams and individuals that entered our hackathon thanks to the post and Tronden우 teams judges. Everyone will be working hard over the coming weeks. Strong PIC. twitter.com 1GBM0BRBM 37월 26일 저스트선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합의 전환이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쳤다라며 지금 당장 암호화폐 시장 하락세 치유가 필요하다. 앞으로 3에서 6개월간 자산 매도 흐름이 추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트론 재단의 스테이블 코인 어스드와 관련 어스드에는 개인 자본을 일절 투자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며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업계의 중요한 차세대 가치 조정 토큰이 될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A급 리캡 프롬 코인데스크 나워 파운더 저스틴 선트란즈 리센트 웨비나우 바운 어스드 I still believe has huge potential to become the next big settlement token for the crypto industry. 리드 더 풀 아티클 히어 링크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오스가 7월 21일 차로 20일 지수 이동평균선인 1.05달러 재시험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후 이동평균선은 강세 흐름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으며 상대 강도 지수는 과매수 영역에 인접하였다. 현재 이오스는 1.26달러 선에서 저항을 직면했으나 강세 모멘텀이 여전히 뚜렷하다. 만약 1.26달러를 넘어선다면 다음에는 1.33달러와 1.46달러까지 차례로 돌파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매체는 이오스 시세가 곰세력이 강력히 방어하는 1.46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만약 이오스가 1.46달러를 넘어선다면 투자자가 이오스를 덤핑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이오스 시세가 1.2달러 아래로 하락한다면 다음 주요 지지선은 20일 EMA인 1.05달러가 될 것이다. 트론, 이오스, 오늘의 시세는 7월 26일 오후 2시 23분 코인마켓캡 기준 트론의 시세는 전일 대비 3.49% 하락한 0.0635달러이며 이오스의 시세는 4.57% 하락한 1.1달러이다. 제목 XRP 호재 많은데 힘 못 받아. 리플 CEO 미 세크 소송사 승리할 것.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프로젝트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지난 7일간 코인마켓캡 기준 5.60% 하락했다. 시가총액 7위 암호화폐 XRP는 0.38달러와 0.40달러의 주요 저항 돌파에 실패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서 현재 0.33달러 선까지 가격이 후퇴했다. 한국 시간 7월 26일 화요일 오후 1시 54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XRP 시세는 0.335달러를 기록 중이다. 시총도 162억 달러까지 감소했다. 다만 경쟁 코인인 카르다노, 솔라나 및 도지코인보단 앞서 있다. XRP 고래인 리플 공동 설립자 제드 맥칼렙의 보유 XRP가 모두 팔렸고 리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소송이 추진력을 얻고 있으며 XRP 채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XRP 가격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호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최근 리플 파트너사인 카타르 국립은행이 카타르 필리핀 직접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QNB는 리플의 리플렛 기술을 사용해 필리핀 소재 차이나뱅크와 연결, 필리핀 소재 모든 은행의 최대 5만 페소 즉시 송금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리플은 최근 싱가포르 결제업체 포모페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포모페이는 XRP를 활용하는 ODL을 통해 연중 무휴유로 달러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뉴스 플래시는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 경영자가 미국 세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북미 최대 테크 스타트업 컨퍼런스인 콜리전 2022에 참석한 갈링하우스는 엑시오스 핀테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법은 리플의 편이고 세크가 XRP를 증권으로 증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그는 리플은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만약 소송에 패배하더라도 계속 운영할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시장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와 경영진은 지난 2020년 12월 세크로부터 증권법 위반 소지로 기소당했다. 이후 여러 미국 기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서 XRP를 상장 폐지했다. 제목 암호화폐는 종교.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는 종교라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 활동을 하는 것은 신앙을 갖고 교회에 가는 것과 같다. 또 암호화폐라는 종교에서 각각의 코인은 신성하며 그중 가장 신성한 영역은 비트코인이다. 사제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투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 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닥터돔 루비님이 경제 심각한 경기 후퇴 직면. 얕은 경기 후퇴라는 생각은 망상. 닥터 둠누리의 루비니 교수 닥터 둠누리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높은 부채 비율을 근거로 미국 경제가 심각한 경기 후퇴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루비니 교수는 이날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심각한 경기 후퇴와 가차없는 부채, 금융위기를 겪게 될 많은 이유가 있다며 이것이 짧고 얕을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루비니 교수는 심각한 경기 후퇴가 발생하게 될 이유 중 하나로 역사적으로 높은 부채,
비유를 들었다. 특히 선진국 경제의 부채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점을 지목했다.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음에도 부채 비율이 낮았던 1970년대 위기와는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루비니 교수는 지난 두 번의 위기와 같이 과거 위기 상황엔 막대한 통화, 재정 완화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경기 후퇴에 진입하고 있으며 재정적 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40여 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미국 경제가 경기 후퇴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실패하는 것이 경기 후퇴에 빠지는 것보다 더 큰 실수라고까지 말한 바 있다. 연준은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루비니 교수는 이번엔 스태그플레이션과 심각한 부채 위기가 맞물렸다며 그래서 1970년대와 세계 금융위기 이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목 미서 테라 사태 권도형 상대로 또 집단 소송 제기.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 경영자 한국산 암호화폐 테라 USD와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또 제기됐다. 미국의 주주 관리 전문 로펌인 베스프크는 25일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등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돈을 사취했다면서 연방증권법과 거래소법,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북부법원에 제출된 이번 집단소송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올해 5월 25일까지 1년간 USD와 루나 등을 구매한 모든 투자자를 대표한다. 베스프크는 고소장에서 권 대표 등이 테라코인을 부풀린 가격에 사도록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 로펌은 권 대표뿐만 아니라 USD와 루나 매매에 관여한 코인 거래소 점프크립토, 암호화폐 헤지펀드 3에로즈 캐피털과 디파이언스 캐피털 등도 집단 소송의 피고소인에 올렸다. 이번 소송에 앞서 국제법률사무소 스콧 플러스 스콧, 투자자 소송 전문 로펌 로젠도 권 대표 등을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집단 소송을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기했다. 제목 비트코인 2만 1,000달러 선 위태. BTC만 4,000달러 하락 전망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지난밤 미국 나스닥 지수 하락에 더해 테슬라의 비트코인 투자 손실 확인과 이더리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조정 등의 2만 1,000달러 선을 위협받고 있다. 한국 시간 26일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세는 2만 1,097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5% 급락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만 1,012.48달러, 최고 2만 2,213.48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도 전날보다 위축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에 비해 4포인트 하락한 26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이날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크립토콘트 기고자 아브람 차트는 최근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소 BTC 보유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파생상품 시장 내 유동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다. BTC 파생상품 시장 내 미결제 약정 규모도 지속 감소하고 있다. 청산된 포지션 중 대다수는 롱 포지션이었다. 무기한 선물시장 내 펀딩 비율도 마이너스로 전환됐으며 이는 선물시장 내 단기 매도세가 우세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크립토콘트 기고자 벤처 파운더는 매크로 바닥이 확인되기 전에 판매가 재개되고 비트코인이 14,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